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1교시 수업이고요. 예, 급식관리 시간입니다. 급식관리. 여기 요 정도네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께 평가 계획서를 통해서 2학기 때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필평가 40%, 수행평가 60% 이렇게 보고요. 수행평가는 서술형 평가랑 작업장 평가, 실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 수업을 이어서 나갈 건데 이건 당연히 지필평가에 출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책과 함께 같이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책은 급식관리 책 페이지는 102페이지입니다. 예, 단어는요 대량 조리와 배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급식 관리를 배우게 되면 이제 대량 조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대량 조리란 뭐냐? 대량 조리라는 것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책 첫 번째 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 네, 50인 이상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조리하는 것을 대량 조리라고 합니다. 예, 50인 이상 조리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조리 쪽에 종사하시든지 뭐 제과 제빵 쪽에 종사하시든지 어차피 소량으로 여러 번 만들거나 대량으로 한 번에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여러분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조리사라서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한테 서빙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음식 한 접시를 100만 원에 사 먹겠다.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리를 정말 조그맣게 소량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여러분께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려면 여러분이 음식점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아봤자 2명이고요. 보통 1명입니다. 예, 많아봤자 2명, 보통 1명. 바쁜 데는 정말 3명 정도. 예, 그렇게 3명이서 하루에 오는 손님 몇백 명을 상대하죠.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대량 조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량 조리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미리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대량 조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대량 조리를 시작한다 하시면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중구난방이 뭔가,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만드는 건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는데 평가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왜냐면은 여러분 평생,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음식을 먹어오기 때문에 조그만 맛이 없어서 왜 이래, 짜, 뭐 달아,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왜 이렇게 말라있어, 불평불만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바탕과 철저한 조리 순서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요리를 하시는 대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니까 잘 숙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대량 조리할 때 주의해야 되는구나.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주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아니면은 실수를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아마 이렇게 맛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량 조리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량 조리의 특징은 총 5가지고요. 오늘 이 5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게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7교시예요. 7교시에 원래 수업 영상을 보내야 되지만 이미 오전부터 열어놨는데, 본 사람들은 아직 절반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예, 다들 얼른 일어나서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아시면 아마 속이 터지실 겁니다. 제발 공부를 하시길.
자, 그럼 대량 조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잘 안 보이는 편이네요. 다음 시간에 칠판을 좀 바꿀게요. 자, 특징이, 안 나오네요. 제가 다시 끊고 칠판을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량 조리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페이지는 지금 104페이지예요. 1번. 네, 조리 종사원의 숙련도. 자, 대량 조리의 첫 번째는 조리 종사원이 이걸 만드는 거에 숙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실습할 때 많은 재료를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왜? 조금 주죠. 숙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숙련된 사람한테는 1인분을 만들려고 하든 50인분을 만들려고 하든 100인분을 만들려고 하든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간다는 거죠. 이분은 만들면은 최소한 이만큼은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재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전체가 지금 각자 어떤 실력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요리를 배웠진 않았지만 여러분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뭐 대량 한 100인분을 갑자기 요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작부터 당황부터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 이 프로세스 자체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는 상당히 그 저항감을 느낍니다. 어떡하지? 예, 그렇게 하고 결과도 솔직히 어떡하지가 나와요, 대부분.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대량 조리의 특징은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조리 종사원 하시는 분들 숙련됐나요? 예, 숙련 많이 되셨죠? 예, 숙련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급식, 질 좋은 급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잘 배우고 실습 잘 하고 나가시면 숙련된 조리사로 금방 성장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지면 품질 좋은 조리 음식을 생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이제 책 내용 잠깐씩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대량 조리할 때는 숙련되고 좋은 기술의 조리 종사원 확보가 중요하다. 대량 조리는 조미료 양, 수분 발생 등이 적은 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대량 조리에 알맞는 적절한 조리 과정을 잘 파악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리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하여 조리 종사원이 대량 조리에 필요한 기술과 새로운 조리 기술을 익히고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조리 교육 프로그램. 자, 대량 조리를 숙련되게 하려면 조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책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조리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크게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투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따라하라고 해서 그냥 가르쳐주는 것 뿐이죠.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조리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익혔을 때 현장에 나가서 바로 쓸 수 있냐? 네, 없어요. 왜? 현장에 나가시면 새로 배워야 돼요. 하지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조리복을 깨끗하게 잘 입고 조리할 때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 그리고 남의 시선에 있어서도 불편하거나 대충 한다는 느낌 없이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 조리를 대하고 음식을 대하고 이런 청소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리고 나서 훈련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현장 갔을 때 훈련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어차피 새로 배워야 되는 초보자예요. 그 현장을 했을 때 기본이 갖춰 있는 사람은 금방 배워서 금방 자기를 표현하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조금씩 다듬어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참 늘 가르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라. 대화할 때 좋은 언어를 사용해라.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뭐죠? 기타 등등. 기분이 나빠도 굳이 너무 기분을 확 쏟아내지 말아라.
옷을 깨끗하게 교복을 잘 갖춰 입어라.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이 결국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소한 게 여러분을 완성시킵니다. 완성됐을 때 정말 멋있는 사람을 완성될 수도 있고 그 사소한 게 갖춰지지 않으면 미완성돼요. 그 미완성되는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안 갑니다. 말을 할 때 늘 욕을 섞는다든지 뭐 갑자기 화를 냈다 갑자기 웃는다든가 기분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본을 잘 배워라. 그리고 대량조리의 특징은 숙련된 종사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시간과 온도의 조절입니다. 자, 이건 왜 얘기하느냐. 저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나 싶어요. 여러분이 라면을 1인분을 끓이시면 그 뒤에 레시피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몇 cc의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면과 스프를 같이 넣고 몇 분간 조리하시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정확한 건 1인분일 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100인분을 늘렸을 때 어떻게 되냐. 시간도 시간이고요. 그리고 온도가 온도가 확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걸 한번 딱 익혔을 때는 이게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만약 라면을 100인분을 끓인다 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00인분의 물을 끓인 다음에 라면 봉지를 미리 다 뜯어놓고 스프도 미리 다 뜯어놓은 다음에 한 분에 부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있으면 다 익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얘를 한번 끓인다. 펄펄 한 1, 2분 아니면 레시피대로 한 3분 30초를 끓인다 하면 라면 죽이 됩니다. 죽. 먹는 동안 이미 죽처럼 녹아버려요. 그래서 대량 요리할 때는 시간과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에 있는 거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려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리 시간과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굽는 경우에 너무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속은 익지 않고 겉만 타기 때문에 음식 재료에 맞는 적절한 시간과 온도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꺼번에 아까 라면 얘기 드렸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가열할 경우에는 조리를 마친 후에 열원을 제거해도, 그러니까 불을 꺼도 음식 속에 내부에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열될 수 있으므로 음식 내부와 표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대량 조리할 때는 이 점을 꼭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카레를 만들 때 이만한 큰 솥에다가 삽으로 일단 뭐 적어도 50인분은 한 솥에 하는 것 같았어요. 50인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맛 위에 위생입니다.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익혀요. 최대한 많이 익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을 펄펄펄 끓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 당근, 양파 뭐 다 같이 넣어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익는 게 감자인데 감자가 다 익었다. 거기까지만 확인이 되면 이제 카레를 풉니다. 그런 다음에 불 꺼요. 끝. 다 돼요. 이거로 끝인데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주방은 대량의 조리를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레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큰 솥이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카레를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도 이제 대량 조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카레를 시키는 대로 해갖고 이제 근데 군대식 그 카레가 아니니까 그 내용물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감자, 뭐 양파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맛있게 익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잘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익히고 나서 서빙을 하려고 딱 그 30분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불을 꺼놨어요. 불을 꺼놨는데 딱 텀을 놓고 이제 서빙하려고 딱 퍼보니까 감자가 다 이제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고 막 으깨져서 감자 죽처럼 이게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갖고 먹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먹는데 솔직히 불만이죠. 이게 뭐냐고 이랬겠죠. 그래갖고 이래갖고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어떡하지 한 다음에 결국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았던 게 우리는 카레를 먼저 다 풀고 고기부터 넣고 고기는 아무리 오래 익어도 이제 이게 뭐 풀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고기부터 넣고 야채를 넣고 나서 불을 끄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또 이 카레를 만들 기회가 생겨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구나 먹었을 때 모양도 괜찮고 맛이 좋은 카레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조리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불을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열로 더 많이 익는 거에 대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는 고기가 이제 한국인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식화되진 않지만 서양 쪽에서는 스테이크를 좀 자주 먹기 때문에 고기값이 싸요. 스테이크를 좀 자주 먹기 때문에 고기를 익히는 정도에 따른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대량으로 한 번에 익히고요. 뭐 닭가슴살을 한 번에 익히든지 안심 스테이크 한 번에 익히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 고기 내부 온도가 중요해요. 내부 온도. 그럼 내부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온도계를 찔러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인분에 100개의 스테이크를 넣고 오븐에서 구우면서 한 개 한 개씩 찔러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큰 조리업계 가시면 다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리 종사원분이 내부 온도를 찔러보고 있죠. 온도계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비싼 오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부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계를 그 고기에 찔러놓은 상태로 오븐을 가동을 시키면 내부 온도가 몇 도가 됐을 때 오븐을 꺼지게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80도까지만 익히고 싶다 그러면은 찔러놓고 80도로 그 온도 조절을 맞추면 오븐이 200도든 250도든 뭐 쭉 가열을 하면서 내부 온도가 80도가 됐을 때 오븐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온도 조절은 여기서 하나 필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다 꼭 적어주시기 바래요. 어류나 육류를 익힐 때는 가장 맛있게 익히는 온도가 수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기생충은 싹 없어지는 그 온도예요. 그 온도가 몇 도냐 이걸 아시면 여러분한테 조금 조리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온도가 되면 이것을 익었다고 판단합니다. 익었다고 판단되는 온도. 자, 익었다고 판단하는 온도인데요. 어류는 생선이죠. 생선은 63. 다 섭씨입니다. 섭씨. 그리고 닭고기는 83. 그리고 돼지고기는 이거 75. 소고기는 레어일 때 57, 미디엄일 때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거 같네요. 59군요. 59. 그리고 웰던일 때 63. 네, 여기 약간 기울었구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거는 문제 거기 뭐죠? 여러분 퀴즈에다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이건 필기해 놓으세요. 자, 익었다고 판단하는 온도는 생선 같은 경우는 63도, 닭고기는 83도, 돼지고기는 75도, 소고기는 레어일 때 57, 미디엄일 때 59, 웰던일 때 63도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어류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균이 죽는 온도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균이 죽는 온도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죽는 온도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기생충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익었다고 판단되는 온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익혔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업장에 가셔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내부 온도계를 찔러보는 그런 이제 조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온도를 맞추시면 가장 맛있는 상태의 익힘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시간과 온도 조절이 대량 조리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판에 적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할까요? 세 번째는 생산량 조절입니다. 네, 생산량 조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학교에서 급식을 생산할 때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몇 그램씩 지급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만약 학생들한테 뭐 100g을 기준량이 100g인 거를 조리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막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더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100g이라고 만들었고 그렇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100g을 만들어 지급하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먹기 싫대요. 그러면서 막 안 가져가려고 그래. 이러면은 이거는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넘치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니까 이거는 손실이고요. 모자르면
그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통해서 손실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생산량 조절이 대량 조리의 특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 있을게요. 네 번째는 적절한 기기 사용. 예. 적절한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급식소에서 5명이서 1000명의 식사를 만든다고 칩시다. 이때는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될까요? 감자 껍질 까는 거, 껍질 까는 기계, 써는 기계, 익히는 기계들을 다 필요해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10명분의 식사만 그날 서빙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기계는 필요 없죠. 다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기계가 필요 없는데 사면 이것도 손실이고요. 기계가 필요한데 안 사면 이건 인력 낭비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다 사람의 힘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그것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기계를 사용할 땐 사용해야 된다. 이게 대량 조리의 특징입니다. 대량 조리는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한 명이서 여러 명에게 서빙할 수 있는 양의 대량의 조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계의 용량이 어떠냐, 뭐 적냐 많으냐 이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기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기계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이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분산조리입니다. 분산조리. 자, 이게 뭐냐? 분산조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께 뭔가를 서빙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만들어 갖고 계속 서빙한 거랑 그때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한 30분 간격으로 만들어서 처음 거 서빙하고 그다음 거 서빙하고 그다음 거 서빙을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신선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게 더 신선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 기계의 용량도 좀 부족하다 하면 이렇게 분산 10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300인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100인분 만들고 또 100인분 만들고 100인분 만들고 이렇게 3번 만들어야 되죠. 이게 바로 분산조리입니다. 분산조리. 분산조리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만들어 놨을 때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럴 수도 있고요. 기계의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나눠서 조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산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조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판단하는 것도 대량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1000명 인분의 빵을 만들어야 된다고 칠게요. 하루 안에 1000명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드는데 근데 그걸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죠. 제가 1000명분을 그 반죽기를 확 돌릴 수는 있어요. 한 번에 학교에 있는 8대를 한 번에 돌리면 1000명분은 나올 겁니다. 한 번에 돌리는데 이걸 꺼내서 발효시에 넣는 것도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형하는 거죠. 이걸 분할하고 성형하는 데서 제 혼자서 1000명분을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 그냥 머릿속으로 만약 1000명분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한 100명분을 반죽을 치고 발효시에 넣고 또 100명분을 반죽을 치고 발효시에 넣고 이런 식으로 10번 한 다음에 10번 정도 하면 아마 1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반죽 뺀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성형하고 그 다음 거 반죽 뺀 다음에 또 온 힘을 다해서 성형하고 이렇게 차례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충분히 대량 조리도 가능하거든요. 저 혼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산 조리해야 된다. 이게 5번째 대량 조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대량 조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이 특징 5가지를 알아두시고 특징이 어떤 걸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일 1교시죠. 그리고 저는 이거 다음에 원격 수업에 찍을 동영상을 내일 한번 더 찍으면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겠죠. 오프라인 만나는데 또 코로나 종식되지 않으면 아마도 격주로 1학년, 2학년이 격주로 아마 학교를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결코 편안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께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편안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뭔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예,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